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액세스 버전은 2021인데요.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려면 문제지 제일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꼭 살펴봐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답안 폴더,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바로 아래에 있는 빈 데이터, 이거를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빈 데이터에서 파일 이름 저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옆에 폴더 아이콘 있죠? 찾아보기, 이걸 클릭하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안 폴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엔 없다면 이 ITQ 폴더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장엔 이 폴더, 그리고 그 안에 픽처 폴더도 있습니다.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고요. 수험번호 없다면 저처럼 임의 숫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본명으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파일명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이제 만들기 눌러주면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테이블 1에 대한 게 나타납니다. 이건 현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닫기를 할게요. 왼쪽에 모든 액세스 써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작성하는 것들 나타날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까지는 시험장에선 꼭 내용들 대충이라도 꼭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1번에서 6번까지 이제 문제 작성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1번은 100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조건 출력 형태에서 문제 2개, 테이블 1, 테이블 2 만드는 게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문제 작성하는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두 보고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교재 설명에 추가해서 함수식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자료 제가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교재만 보고 작성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동영상 보고서 잠깐 설명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테이블 1,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 기출 02회.xlsx 이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서 사용하는 엑셀 이 데이터 파일과 그림 파일들 모두 다 부록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에서 이 파일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교재에 따른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위쪽에 외부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새 데이터 원본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엑셀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록 파일 압축 풀어놓은 거 있죠? 그 폴더로 찾아가 보세요. 저는 C 드라이브에 압축을 풀어놔서요. 이렇게 찾아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일이죠? 파일 이름 확인하고 바로 열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교재에 보이는 것과 화면 달라도 상관없어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이게 선택되어 있어야지 필드의 이름이 나타나요. 체크 해제하면 나타나지 않고 데이터만 나타납니다. 꼭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필드 옵션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키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테이블 1 이걸 만들 때는 항상 기본키 선택 이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 관리번호 기본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걸 기본키로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필드 이름 써 있고요. 첫 번째 관리번호에 기본키 설정 나와 있죠. 그래서 관리번호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이제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테이블로 가져오기에 이름은 바꿔주세요. 테이블 1에 이름 지정되어 있는 가스 납부 관리 이렇게 바꿔주고요. 화면 아래쪽에 체크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마침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 가져오기 단계 저장 이것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닫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왼쪽에 테이블 가스 납부 관리라고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디자인 보기 할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디자인 보기 하면 또 다른 화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여기 필드별로 설정해주는 이 화면이에요. 화면 보기 왼쪽에서 이렇게 열기 디자인 보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왼쪽에 보기에서 그 위 아이콘도 있고요. 이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디자인 보기랑 바꿔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이 지금 화면 전체 이렇게 커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죠. 창 전체 크기 조절하는 것만 있고
이 창을 별도로 분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정답 파일 불러봤는데요. 테이블 똑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열기를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파일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위에 전체 창 크기 말고 이렇게 창이 커졌다 하고 여기 이름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 보기 설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작성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작성이 편한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이전 강의에서는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따로 설명했는데 이번엔 먼저 설명해 놓을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바꿔 놓으세요. 파일 메뉴에서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죠. 옵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선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문서창 옵션에 창 겹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택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 탭 표시가 있습니다. 현재는 창 겹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걸 또 열거나 하면 서로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 싫다면 다시 파일의 옵션 가볼게요. 동일하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탭 문서 선택, 그 다음 문서 탭 보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나타났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옵션이 바뀌었죠.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 파일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확인 누르고 이거 닫았다 다시 열어볼게요. 이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어느 것이든 열기를 하든 디자인 보기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 봤던 화면처럼 나타나고요. 창 최대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같이 열더라도 서로 겹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탭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죠. 나중에 메시지 만드는 게 있는데요. 메시지 창 팝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봤던 방법 파일에서 옵션에서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창 겹치기 이걸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만 창이 서로 겹쳐지고 메시지 창도 팝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저도 설명은 이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작성하는 답안 파일로 돌아와서 순서대로 작성할게요. 조건에 이제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 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필드 관리번호라고 되어 있죠. 짧은 텍스트 되어 있고요. 화면 아래쪽에는 일반과 조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났고요. 저는 오른쪽에 속성 시트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속성 시트가 화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F4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닫고 할게요.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일반에서 필드 크기 있습니다. 짧은 텍스트의 크기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8로 바꿔주세요. 기본 키 설정 관리번호의 왼쪽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키 모양이 있는데 기본 키로 설정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에도 기본 키 크게 나타나 있죠. 만약에 처음에 테이블 불러올 때 기본 키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키 모양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키가 없죠. 그때는 관리번호에서 기본 키 눌러서 설정 이렇게 늦게라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납부자 있죠. 여기는 짧은 텍스트에 그 다음에 크기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월 검침량 있죠. 여기는 숫자예요. 여기 이렇게 목록 열어서 다른 거 바꿀 수 있는데 기본 숫자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크기 여기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 롱이 있는데요. 지정된 것처럼 그냥 정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이라고 또 지시가 되어 있죠. 그거는 바로 아래 형식을 일반 숫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목록 열어서 표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월 검침량 여기도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여기는 실수가 아니고요. 정수 일반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도 이번에도 열어서 표준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나백 여기는 숫자 상태고 그 다음에 정수가 롱으로 바뀌어야 되죠. 정수 괄호 롱 써있는 거 바꾸고 그 다음 아래쪽에 형식 열어서 여기는 통화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출력 형태 그림에서 당월 검침량 그리고 전월 검침량 이 두 개 데이터를 봐주세요.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죠. 당월 검침량에 보면 소수 자릿수 여기 일반에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바꿔줘야지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겠죠.
전월 검침량 이것도 동일하게 소수 자릿수를 자동이 아닌 0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미나백 아래 납부 방법 여기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탭키 또는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짧은 텍스트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5로 바꿔야 되죠. 필드 크기를 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콤보 상자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의 위쪽에 설명을 보면 표의 위쪽에 설명을 보면요. 단 납부 방법은 목록값, 자동이체 제휴카드 청구서 3개로만 허용하는 콤보 상자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조회 이걸 눌러보세요. 컨트롤 표시를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요. 콤보 상자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바뀌었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행 원본 유형 이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 테이블 쿼리가 아니고요. 값 목록으로 바꾸세요. 저희는 목록값 입력해야 되죠. 행 원본이라고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록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자동이체 입력하고요. 다음 목록과의 구분은 콤마가 아니고요. 세미콜론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제휴카드라고 두 번째 거 입력, 다시 구분기호인 세미콜론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것 이름 청구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뒤에 큰 따옴표 생기면 안 돼요. 만약에 작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작성이나 확대 축소 이 화면에서 작성을 하면 이 내용 앞뒤에 큰 따옴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목록이 3개가 아니고 자동이체에서 청구서까지 이게 한 개 목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큰 따옴표 없게 이 상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이 상태로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필드를 조금 바꿨기 때문에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날 거예요.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나타나는데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예. 그 다음에 관리번호에서 미나백까지 나와 있고요. 납부 방법에 목록으로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되었죠. 잘못되었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행 원본에서 데이터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출력 형태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각각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납부 방법의 데이터들 모두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글자가 잘려 보이는 데이터가 있다면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현재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닫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테이블 2에 해당하는 것 검침 담당 정보 테이블 만들어야 돼요. 이번엔 만들기로 가서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이블 바로 만들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러면 필드 이름 첫 번째부터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관리번호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 형식 짧은 텍스트의 크기는 8로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 필드 이름 두 번째는 검침 담당자 다시 짧은 텍스트고요. 크기는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별이죠. 역시 이번에도 짧은 텍스트고 필드 크기는 4가 되겠고요. 조건을 보면은 성별의 유효성 검사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 또는 여자 이 두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그렇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일반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 딱 일부 데이터만 입력을 받도록 하는 것, 인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IN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붙여도 되고요. 한 칸 띄워도 돼요. 그 다음 큰 따옴표 하고요. 입력받을 데이터 순서대로 지정해주면 돼요. 먼저 남자 지정 큰 따옴표, 그 다음 구분자 콤마로 해주고요. 다시 큰 따옴표 여자 큰 따옴표. 더 이상 입력받을 데이터 없죠? 그러면 in에 해당하는 것 닫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함수가 아니라서 in 뒤에 이렇게 닫는 괄호 붙여서 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날 거예요. 다음 필드인 매월 검침일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도 짧은 텍스트고요. 그 다음 필드 크기는 1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짧은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13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필드 구성 다 했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 지정 나오죠. 테이블 2에 지정되어 있는 검침 담당 정보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기본키 여기에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다 출력 형태처럼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나 위쪽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관리 번호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010-1-4-9453 여기까지 데이터들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각각의 데이터들에 여기에는 영어 숫자만 입력되고요. 여기는 한글, 여기도 한글, 여기는 숫자 한글 이렇게 입력되죠. 여기는 숫자만 입력되고요. 그래서 한 영키 변환하지 않고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기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IME 모드라는 게 여기 일반 쪽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이렇게 선택하고 보면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하지 말고요. 영숫자 반자로 바꿔 놓으세요. 한글은 보통 전자에 해당해서 2바이트에 해당하지만 영어와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입력하는데 한글의 반절밖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숫자 반자로 입력하면 나중에 한글 입력하고 관리번호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한영키 눌려진 것처럼 영어 입력할 수 있는 상태처럼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침 담당자 여기는 IME 모드 한글, 그 다음에 성별 여기도 한글이었죠. 그 다음에 매월 검침일 그냥 한글하고 숫자 입력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연락처 여기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죠. 특수문자하고요. 그러니까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이 없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IME 모드는 입력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지시에도 따로 없고 감점 사항도 아니에요. 설정을 그대로 놓아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편하다면 이걸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제 데이터들 입력해야 되는데요. 입력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테이블 1번, 2번에 글자 한 개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나중에 작성하는 것들에서 계속 감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입력을 해주는데요. 관리번호에는 특히 영문 대문자로 입력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성별에 남자와 여자만 입력받을 수 있게 했었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남자 대신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이거 안됩니다 나오죠. 그래서 여자도 이렇게 다른 거로 틀리게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여자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유효성 검사에 따라서 입력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용들 각각 입력하는데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잠시 멈춰 놓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테이블 1번, 2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틀리면 계속 뒤에서 감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글자 틀리지 않게 입력하고 확인까지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내용들 끝까지 입력하고요.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자 틀린 거 있는지 꼭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이제 여기는 저장할게요. 이거는 닫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인데요. 90점 할당되어 있죠. 테이블 1 가스 납부 관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성하는 것 쿼리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먼저 가지고요.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필드 해서 여러가지 작성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위에서 필드 이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서 필드를 지정하는데 단순히 직접 입력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할 수 있게 나타나 있죠. 저희가 필요한 건 이 테이블 중에 가스 납부 관리죠. 이거를 바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록 이렇게 크게 하면 모두 필드 보이죠. 첫 번째로 지정할 것부터 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의 관리번호 있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필드에 관리번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에는 납부자를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필드 명에 직접 기본 요금이라고 해서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if에 해당하는 것 IIF 함수 그리고 OR 함수, left 함수 세 가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월 검침량이 500보다 작거나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H이면 1250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전월 검침량이 500보다 작거나 해서 하나로 나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 개 조건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뭐뭐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H이면 해서 뭐뭐 이면이면 그리고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전월 검침량과 관리번호 이 두 개 조건
이 두 개는 5어를 사용합니다. 작거나니까 5어를 사용해서 두 개 조건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앞에 두 개 조건에 맞지 않으면 0으로 적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IIF 함수,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른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if 함수에서 맨 앞에 인수는 조건인데요. 저희는 조건에 전월 검침량이 500보다 작거나 관리번호의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한 개 글자가 대문자 H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 조건만 맞으면 참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결과를 1250을 반환을 해주고요. 이 두 개 조건 둘 다 거짓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때는 거짓이니까 0을 반환해줘라.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각 줄로 나눠서 제가 앞쪽에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쿼리에서 여기다 필드명 직접 작성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필드 이름 기본 요금, 그 다음 콜론, 그 다음에 사용하는 함수 IIF 함수 여는 괄호에서요. 조건 첫 번째 거 그리고 5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뭐뭐 이거나 여기죠. 또는에 해당하는 게 이거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관리번호의 왼쪽에서부터 한 개 글자 이게 대문자 H인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정했을 때 두 개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거나 하면은 1250이 참으로 결과값 추출, 두 개 조건 둘 다 맞지 않다면 그때는 0을 추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처음 보여준 이게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인수 뒤에는 콤마로 구분을 하고 있죠. 앞에 두 개는 조건 두 개지만 5어로 한 개로 묶여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콤마 사용하지 않고요. 참일 때 콤마, 그 다음 0, 그 다음 닫는 괄호로 if문 열었던 거 끝내주는 것,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한 번에 다 입력하면 되는데 칸이 좁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작성과 확대 축소 있습니다. 교재에선 확대 축소 하라고 했는데요. 작성으로 해도 상관없고 어느 걸 하든 여기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엔 작성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확대 축소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입력하면 아무 메시지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IIF에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작성이란 화면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퀄한 다음에 IIF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탭키 누르면 바로 여는 괄호에서요. 인수 첫 번째 거 조건 지정하고 true일 때 거짓일 때 각각 인수 어떻게 쓰라는 것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서 여러분이 작성하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작성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equal 먼저 하지 말고요. 여기는 필드명부터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요금하고요. 콜론 한 칸 띄우고요. 이제 if문 IIF 그 다음 여는 괄호한 다음에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조건이었죠. 필드명이니까 대괄호 해주고요. 전월 검침량 대괄호 닫고 이 데이터가 뭣보다 작은지 500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니까 또는이죠. 5어에 해당하는 것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해도 돼요. 5어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관리번호 그러면 또 필드명이니까 대괄호에서 관리번호 닫는 괄호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글자죠. 그래서 그냥 관리번호가 아니고 이걸 레프트 함수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로 열고요. 이 관리번호에 데이터 어떤 게 필요한가요?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죠. 그래서 숫자 1 한 개만 추출하도록 왼쪽에서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써주고요. 이 값이 대문자 H인지를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equal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대문자 H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문자 대문자 H를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하고 비교해서 같은지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인수는 이제 여기서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여기 콤마를 바로 쓰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인수 작성해야 된다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의 값 앞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1250을 입력 이 숫자 사이에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수가 나뉜 것처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콤마 누르고요.
그렇지 않은 거 두 개 조건이 다 맞지 않을 때, 거짓일 때 그때는 0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제 여는 괄호 시작을 했었죠. IIF문. 이제 닫는 괄호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끝나겠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는 입력이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 데이터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당월 검침량이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삽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바로 뒤로 전월 검침량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필드는 당월 사용액이에요. 이거는 조건의 3번에 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3번에 당월 사용액 구할 때요. 당월 검침량 빼기 전월 검침량을 하는데 그 값에 부가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액은 관리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207, 2면 203, 3이면 222, 4면 206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choose 함수, mid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여기에다 당월 사용액 콜론 한 다음에 해당 choose 함수, mid 함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앞쪽에 당월 검침량 빼기 전월 검침량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잠시 또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산하는 수식은 당월 검침량 빼기 전월 검침량인데 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로 이렇게 묶어두었고요. 그 뒤에 부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래 적힌 choose 함수, mid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mid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mid 함수는 지정되어 있는 시작 위치에서부터 원하는 개수만큼의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함수 형식은 첫 번째 인수에는 문자열이나 필드명, 보통 필드명을 쓰고 있죠. 저희는 이번에 관리번호 필드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개 글자를 추출하냐, 저희는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에 데이터가 타이거 이렇게 TIGER 써 있다면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G에서부터 몇 개 글자? 한 개 글자라고 했으니까 G만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예제를 보면은 똑같이 관리번호의 데이터가 타이거라고 되어 있다면 문자 두 번째부터, 그러면 I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 글자를 추출하라고 했으면 IGE 이걸 추출하는 게 mid 함수, middle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함수로는 저희가 left 함수, right 함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래 설명 있는데 이미 이전에 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부가액 구할 때 mid 함수로는 관리번호에서 세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만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거예요. choose 함수는 인덱스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에 따라서 1이면 그 다음에 인수에서 1에 해당하는 결과 출력, 다음은 2에 해당하는 결과 출력, 3에 해당하는 결과 출력, 4에 해당하는 결과 출력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1, 2, 3, 4 여기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 빼고 뒤에는 1, 2, 3, 4에 해당하는 출력 값들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숫자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기니까 여기에서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열어서 작성이나 확대 축소해서 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여기서 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필드 이름을 지정해야 되죠. 당월 사용액하고 클론 입력하고요. 우선 한 칸 띄우고 괄호부터 하도록 할게요. 괄호는 빼기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필드명 당월 검침량 여기에서 뭐를 빼죠? 전월 검침량을 빼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요. 부가액에 대한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choose 함수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했어요. 우선 바로 뒤에 붙여서 하는데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choose 함수로 열고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mid 함수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mid 함수로 열어주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어떤 걸 하냐, 관리번호의 세 번째 글자 구해야 됐죠. 그래서 필드명 대괄호 관리번호 해주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개 글자? 한 개 글자 이렇게 mid 함수 여는 괄호 닫는 괄호까지 했어요. 이 값이 1인 경우에 결과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1이면 207을 출력을 해줘라. 콤마 해주고요. 그 다음 mid 함수 값이 2면은 다시 203을 출력을 해줘라. 콤마 해주고 다시 큰 따옴표에서요. 이번엔 mid 함수의 값이 3이 나타난다면 값은 222를 출력해라. 다시 이제 콤마에서 인수 바꾸고 다시 큰 따옴표에서요. mid 함수의 값이 4가 되면 206을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4개를 뒤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추주 함수도 닫는 괄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는 괄호. 그러면 이거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줄을 없애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당월 사용액 계산 완료했으니까 이제 다음 나오는 거 출력 형태 보면은 할인율을 구해야 되죠. 여기도 이번엔 조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스위치 함수 한 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바로 Shift F2나 확대 축소 눌러서 여기에서 입력하거나 작성에 가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할인율을 먼저 입력하고요. 콜론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이제 내용들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필드 납부 방법에서 자동이체가 들어있다면 5%라는 글자를 출력하고요. 제휴카드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4에서 10%라는 글자를 출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스위치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봤던 추주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번호에 따라서 뒤에 결과들을 계속 연달아 작성을 했었죠. 스위치 함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조건값, 조건값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를 보면 납부 방법 필드의 데이터가 자동이체와 같다면 5%라는 글자 출력, 이 글자 자체를 출력하기 때문에 0.05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방법 데이터에 제휴카드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면 4에서 10%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스위치 함수를 한 줄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할인율 콜론 뒤에 스위치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첫 번째 인수에는 조건 첫 번째 거 지정이었죠. 그래서 필드명 납부 방법 대괄호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자동이체 큰 따옴표에서 이 안에 글자 써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지 이퀄로 이렇게 비교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콤마에서 인수 바꾸고요. 결과를 입력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할 건데요. 무슨 글자를 출력할 거냐? 5%라는 글자를 출력해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콤마 눌러서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납부 방법 필드에 데이터가 제휴카드라는 글자가 맞다면 콤마 한 다음에 값 두 번째 거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에는 큰 따옴표에서 4에서 10%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 함수에 여는 괄호 했으니까 이제 닫는 괄호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필드에는 미납액이죠. 그냥 미납액 여기서 찾아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에는 납부 방법을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5번에 보면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것 통화 형식으로 바꿔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하거나 F4키 누르면 속성이 나타났죠. 그러면 선택 유형 기본 요금 선택되는 상태에서 일반 가주세요. 그러면 기본 요금 이렇게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속성을 바꿔야 돼요. 일반에서 형식을 간 다음에 목록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통화를 선택하세요. 당월 사용액 여기도 해줘야 되죠. 클릭해서 다시 형식 가서 여기도 통화로 바꿔 놓으세요. 만약에 여기 형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로 갔다가 다시 디자인 보기로 오면 여기 형식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건의 마지막 당월 검침량 있죠. 먼저 여기 클릭해 놓을게요. 여기에 데이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아래쪽에 정렬이 보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고 오름차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또는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들 대충 출력 형태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본 요금, 당월 사용액, 할인율 저희가 계산한 거 있죠?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모든 데이터가 맞다면 이제 여기에 쿼리를 만들어야 되죠. 파일 저장할게요. 쿼리 이름은 조건 1에 지정되어 있죠. 가스 납부 관리 현황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이번엔 조인 쿼리 할 거예요. 테이블 1과 테이블 2 이거 두 개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가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 선택하면 두 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가스 납부 관리 더블클릭, 검침 담당 정보 더블클릭 두 개 나타났죠. 그래서 관리번호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벌써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없다면 마우스로 관리번호를 쭉 드래그해서 관리번호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선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 관리 설정선, 이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인 속성 대화 상자에서 1번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의 2번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필드 순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관리번호 더블 클릭, 다음으로 납부자 더블 클릭, 그 다음 검침 담당자는 오른쪽에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 다음으로 성별 있죠. 아래쪽에 성별 더블 클릭,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 다시 왼쪽에 있습니다. 납부 방법 더블 클릭, 총 5개 나오도록 해주세요. 표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가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재 설명에서는 납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건에 나온 거 지정했는데요. 3번의 조건 순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먼저 미납액 만들도록 할게요. 미납액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아래 추가되었죠? 그러면 미납액과 납부 방법의 조건 각각 2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미납액에 대한 조건 써볼게요. 여기 조건 칸에 쓰면 되겠죠. 미납액의 데이터가 1만보다 먼저 1만 쓸게요. 1만보다 앞에 조건을 써야 되죠. 초과인 경우 그러면 이상인가요? 이상은 아니죠. 1만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납액이 1만보다 큰 경우 이렇게 조건 써주고요. 그 뒤에 데이터 조건은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액세스 시험에서 대부분 AND 그리고 조건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또는 이 칸에 내용을 다음 거 쓰지 않고 바로 같은 줄, 조건 줄에서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납부 방법에 해당하는 데이터, 납부 방법에 대한 조건은 청구서가 아닌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청구서라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 청구서 써주고요. 그리고 앞에다 또 조건 써주는데요. 같다 표시는 이 꼴이었죠. 이 반대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 표시가 아니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끝이 났는데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 미납액은 체크 해제하세요. 그래야지 출력 형태의 미납액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검침 담당자, 여기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 여기를 눌러주고 출력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가나다 순으로 맨 앞에 자음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다 순이 맞겠죠. 그래서 오름차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 결과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위수 테이만 고주한 나타나고 나머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목록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완료하면 되겠죠. 파일 저장할게요. 쿼리 이름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죠. 가스납부 관리 현황 분석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왼쪽에 쿼리 이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닫으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 이번에도 80점인데요. 쿼리 가스납부 관리 현황, 이걸 가지고서 폼을 설계를 해줘요. 여기는 키오스크처럼 화면에 정보 입력하거나 정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냥 화면 보는 것, 이런 걸 만들어주는 화면이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1번에서 7번까지 있고요. 조건의 4번을 보면요. 가스납부 관리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가스납부 관리 현황 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스납부 관리 폼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만들기로 가서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 여기 있죠. 선택. 그 다음 테이블 쿼리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쿼리 가스납부 관리 현황, 이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요. 목록 열어서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필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 선택해 이 표시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해도 이거 누른 효과 나타나죠.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 중에 위에 회색 배경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리번호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납부자에서부터 왼쪽에 거 모두 하고 기본요금 할인율 미납액 납부 방법, 이 순서대로 내용이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먼저 납부자 이걸 더블 클릭해 오른쪽에 이동시켜 놓고요. 당월 검침량 더블 클릭, 그 다음 전월 검침량 더블 클릭, 그 다음 당월 사용액 더블 클릭, 미사용 안내 여기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보면 기본요금 있죠. 더블 클릭, 할인율 더블 클릭, 미납액 더블 클릭, 납부 방법 더블 클릭. 그러면 관리번호만 왼쪽에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열 형식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세요.
폼의 이름은 조건 4번에 있는 거 먼저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이름을 가스 관리 납부라고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수정해야 되죠. 폼 디자인 수정 선택 마침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서는 왼쪽에 이 데이터들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글자만 잘려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다 왼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정렬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오른쪽의 데이터들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위쪽의 것 제일 왼쪽 상단에 사각형 점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왼쪽에 우선 적당하게 떨어지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두 다 현재 이 상자 선택되어 있는데요. 위에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기, 공간에서 너비 맞출 수 있고요. 가장 넓은 너비로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맞춤에서 왼쪽으로 정렬을 레이블과 같은 간격 떨어지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데이터들 보면요. 미사용 안내 현재 여긴 없는데 그거 빼고는 글자가 길게 나타나는 건 없죠. 그래서 현재 이 정도 5글자 정도 나타나는 크기면 적당하겠죠. 너무 작게 하면 또 나중에 다시 조절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또 키워서 한 이 정도로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필요한 거 빼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마우스로 기본 요금에서 납부 방법까지 레이블과 상자 모두 선택하세요. 그 다음 마우스 드래그해서 오른쪽 가져다 놓는데요. 이렇게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자, 위아래 간격 맞춘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키면 또 불편하니까요.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오른쪽 이렇게 이동시키면 적당히 떨어뜨려서 맞추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전체 폼 있죠? 바깥쪽에 전체 폼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절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 미사용 안내에 대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양식 디자인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컨트롤이 아주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왼쪽에 두 번째 있죠? 기억 니은 써 있는 거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하이폼에 대해서 글꼴 설정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 여기도 따로 필요 없어요. 만약에 IME 모두 필요하다면 하는데요.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텍스트 상자 설정 맞췄는데 여기 상자 이름 그냥 입력을 해볼까요? 미사용 안내라고 내용을 입력을 해봤어요. 그 다음 마침 누를게요. 아니면은 처음에 바로 여기서 그냥 마침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 놓을게요. 저는 이렇게 너무 붙었는데요. 왼쪽에 레이블 클릭해서 위쪽에 점 가지고 마우스로 왼쪽에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위에 것들과 비슷하게 간격 떨어지게 맞춰 놓으면 좋겠죠.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 선택해서 이 상자 왼쪽 상단에 점을 잡고 이동시켜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놓는데요. 왼쪽에 미사용 안내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선택해서 정렬로 가서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하면 빠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치 맞추는 것 맞춤해서 왼쪽 누르면 왼쪽 위치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전체 이렇게 키워서 오른쪽 끝에 비슷하게 닿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 텍스트 상자에 조건 3번에 나와 있는 것 미사용 안내 데이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IIF 함수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IF 함수, if 함수는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조건 지정하고요. 다음 인수에선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결과,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이 거짓일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건지 그걸 작성하는 건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당월 검침량 빼기 전월 검침량이 0인지 그걸 조건으로 비교해서 참일 때는 가스 미사용이 지속되면 사용 중지를 신청하세요. 가스 미사용이 지속되면 사용 중지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거짓일 때 그때는 아무것도 내용을 출력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는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equal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지 IIF 함수로 작성하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IF 해서 내용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참일 때 나타내야 되는 출력 내용 이렇게만 입력하고 닫는 괄호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 납부 관리에 데이터 만드는 거는 모두 했습니다. 폼에서 이 높이는 너무 높게 되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작게 조절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요, 왼쪽과 아래쪽에 제가 보기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 표시 있죠? 이거 필요 없고 아래쪽에 이 레코드 검색하는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없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그대로 나와 있다면 그대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F4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눈금자 왼쪽에 이 상자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검은 점 나타나면서 오른쪽에 속성 시트 보여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이렇게 폼이 선택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형식 탭 가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요,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기다랗게 하고 삼각형 모양 있던 거 있죠? 그걸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로 변경하세요. 탐색 단추,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하는 거 있었죠? 그걸 탐색 단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위 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 납부 관리 현황 폼 거기에서만 필요합니다. 현재 여기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탐색 단추는 아니오로 바꾸세요. 그리고 현재 위에 보이는 폼 머리끌, 아래쪽에 보이는 폼 바닥글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폼 머리끌 바닥글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 구역 삭제할 건지 묻죠? 그러면 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홈에 가서 보기 위에 거 눌러 볼게요. 주홍 진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가스 미사용이 지속되면 사용 중지를 신청하세요.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제대로 작성됐으니까요, 저장 한번 하고 닫기 하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적인 폼, 조건 1번에 써있는 폼을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 전체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다시 만들기 탭에서 폼 그룹에 폼 마법사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관리번호, 이걸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테이블이 아니고요, 쿼리에 가스 납부 관리 현황, 문제 4번 제일 위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걸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 그 다음 관리번호만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나타나게 하고요. 다음 눌러주세요. 열 형식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세요. 폼의 이름은 지시되어 있는 이름인 관리납부 관리현황 폼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폼 디자인 수정하고 마침 눌러주세요. 이제 폼 너비만 본문에서 이렇게 좀 키워놓을게요. 아까 한 이 정도 만들었는데요, 하이폼 내용이 모두 다 보일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죠. 제일 상단에 폼 머리글에 있는 거 글자부터 수정할게요. 폼 제목이죠. 조건 2번에 있습니다. 먼저 글자 바꿀게요. 가스 관리 납부 현황 한 칸 띄우고 폼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조금 키워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정렬 가운데에 맞춰야 되는데요, 홈으로 먼저 갈게요. 가운데 정렬 해놓고 그 다음 글자에 대해서부터 모두 설정할게요. 높이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죠. 먼저 글꼴 수정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글꼴 이름에 선택해주고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글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가운데 맞춤 아까 했죠. 그 다음 특수효과, 여기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가세요. 형식 탭에 아래로 가면 특수효과 있습니다. 기본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목록을 열어서 그림자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테두리가 이렇게 색깔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왼쪽과 오른쪽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 보이는 관리번호 있죠? 이거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 위쪽에 폼머리끌 높이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 놓으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아 주면 되고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절하는 거 알고 있죠? 왼쪽에 레이블 선택해서 이렇게 너비 조절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상자 선택해서 왼쪽 상단 점 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이동시켜 맞춰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너비는 또 이렇게 키워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자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아래로 가면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콤보 상자로 클릭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 탭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행 원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지 말고요, 여기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스납부 관리 현황 이걸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야지 쿼리 가스납부 관리 현황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보면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하는 건 나오지만 왼쪽에 건 안 보이죠. 왼쪽에 세로로 길게 있는 거요. 그래서 속성 시트에서 먼저 관리 번호가 아니고요. 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형식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 가면 레코드 선택키 있죠. 여기를 아니오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탐색 단추는 출력 형태에서 아래쪽에 보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엔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얘 상태로 놓아두면 돼요. 이제 본문에 하이폼 불러야 돼요. 양식 디자인 여기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서 목록을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이폼 하위 보고서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마우스로 본문 영역에서 적당하게 그냥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기존 폼 사용 선택 가스납부 관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걸 선택해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목록에서 선택 이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아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글자 잘려 있는 거 여기 다 보이게 되어 있죠. 이걸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마침 눌러주면 돼요. 여기 너비가 너무 좁아 보인다면 너비를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위쪽에 여기 폼 머리글에 로고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인데요. 양식 디자인에 이미지 삽입이 있어요. 위쪽 폼 머리글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이미지 삽입 이거 사용할 수 있죠. 이제 클릭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조건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브록 파일에서 불러오면 되죠. 브록 파일 앞쪽 품거에서 파일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름 나타나죠? 로고 1 찾아서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그림 나타나죠. 나중에 이 폼 너비는 다시 조절하면 돼요. 먼저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속성 시트에서 형식 바꿀 수 있는데요. 너비 높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죠? 가로 너비는 2cm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높이는 1cm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위쪽에 크기 조절 모드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 선 위아래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특수 효과 있었죠? 여기 목록을 열어주세요. 이번엔 지정되어 있는 것 볼록이죠?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 폼 다시 조금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거 위치 맞추는 거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크기 같은 거 먼저 문제를 6번까지 완료하고요. 나중에 다시 검토할 때 확인하세요. 저는 여기 높이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본문 영역 위쪽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높이 조절해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화면 대충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폼 보기 또는 레이아웃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아래쪽에 레코드 바꿀 수 있는 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에 6번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다시 문제 5번에서 보고서 만든 다음에 해야 돼요. 현재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버튼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 할게요. 그 다음 저장할게요. 이제 닫도록 할게요. 문제 5번 점수 80점이죠. 쿼리 가스납부 관리 현황 이걸 가지고서 보고서 작성하는 거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먼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고서 마법사 있습니다. 클릭 테이블 쿼리 목록에서 쿼리 가스납부 관리 현황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필요한 것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 더블클릭 그 다음 관리번호 제일 위쪽에 있었죠. 관리번호 더블클릭 그 다음 납부자 더블클릭 당월 검침량 더블클릭 그 다음 할인율 더블클릭 그 다음 미납액 더블클릭 순서대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다음 눌러주세요. 그룹화라는 조건은 4번에 지정되어 있죠. 납부 방법 가지고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방법 선택해 놓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름차순 써 있죠. 이걸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바꿀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 앞쪽에서 조건 4번의 당월 검침량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요약 옵션 버튼 있죠. 눌러주세요.
조건 5번에 미납액 합계 구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선택을 해 놓으세요. 표시할 항목은 상세 내용과 요약, 그 다음 아래쪽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번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작성하다 보면 여기에서 요약 옵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한 필드에 숫자 또는 통화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룹화할 필드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요약 옵션이 없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여기에선 그대로 모양은 단계, 용지 방향 세로, 그 다음 아래쪽엔 체크된 상태, 다음 눌러주세요. 이제 보고서 디자인 수정해야 되죠?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보고서 제목은 조건 1번에 그리고 출력 형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납부 관리 현황, 띄어쓰기, 보고서 이렇게 해놓고 마침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디자인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 없는 거 삭제할게요. 먼저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써 있는 것 출력 형태 보이지 않으니까요. 클릭한 상태로 딜리트 눌러 삭제. 그 다음 무엇에 대한 요약, 이것도 필요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now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현재 날짜와 시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오른쪽 이동시켜서 제일 상단 보고서 머리글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오른쪽 여기다 끝에 맞춰 놓고요. 그 다음 now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조건 3번에 보면요. 머리글 부분의 날짜는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는 괄호, 그 다음 연도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콤마로 구분해서 2025, 09, 21, 그 다음 닫는 괄호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출력 형태에서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너비는 보기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너비를 맞춰 놓아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상자가 배경색이 투명해져야지 뒤에 색과 동일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속성 시트의 형식에 가서요. 배경 스타일 찾아서 여기를 보통이 아니고요. 투명으로 바꿔 놓으세요. 테두리 선은 보이지 않게 투명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돼요. 보고서 상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으로 가주세요. 텍스트 서식에서 먼저 글꼴 선택해서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 밑줄 속성 지정,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상자는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 놓고요. 글자가 잘려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역시 왼쪽과 오른쪽 기준에서 최대한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조절할 때 마우스로만 움직이지 말고요. 화살표 키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영역의 높이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높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서 보면요. 제일 왼쪽에 납부 방법 있고 그 다음 관리 번호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에 가 있습니다. 당월 검침량이 앞쪽에 있죠. 그래서 상자들 조절 필요한데요. 두 개 같이 이렇게 레이블과 상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해서 바꾸는 거 기억하고 있죠? 먼저 너비를 가장 넓은 너비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 놓고 정렬을 해 놓으면 간격 조절하는 데 편하겠죠. 두 번째로는 관리번호 위에 레이블과 상자 선택해서 똑같이 오른쪽 먼저 왼쪽에 드래그해 놓고요. 또 크기 공간 맞춤 맞춰 놓으세요. 잠깐씩 보고서 디자인이나 홈에 가서 레이아웃 이렇게 확인해 보면 간격들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간격 조절 더 필요하다면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납부자가 관리번호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당월 검침량은 더 오른쪽 가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선택해 우선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납부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선택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 역시 여기도 정렬해서 크기와 맞춤 맞춰 놓도록 할게요. 당월 검침량도 동일하게 할게요. 간격 좀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 정렬해서 맞춰 놓을게요. 가장 넓은 너비로 이렇게 맞추고 맞춤도 왼쪽으로 맞춰서 간격 적당하게 그리고 너비도 키워줘야 한다면 키워주세요. 할인율도 이렇게 두 개 선택할게요.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눌러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먼저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 놓고요. 너비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조절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 맞춤에서 왼쪽 해 놓고요.
적당하게 우선 떨어뜨려 놓으세요. 간격 조절 조금씩 더 필요한데 그거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이제 미나백 이것도 두 개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크기 공간 조절해야 되는데 가장 넓은 너비로 해놓고 이번엔 왼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 맞춤 왼쪽 맞춰 놓을게요. 조금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는데 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제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겠죠. 보고서 디자인에서 우선 한번 보세요. 조절 필요한 곳 많죠. 더 넓게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 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해놔야 될 것 같네요.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 폼의 너비가 너무 넓어 보이면 그걸 조절해도 돼요. 조절하기 전에 각각들 이것들 마우스 이렇게 두 개 선택하거나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서 너비들 조절 먼저 해주고 폼의 전체 너비를 드래그해서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 레이블들 모두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홈의 텍스트 서식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해 지정하세요. 아래 보이는 합계, 총합계, 그리고 썸 이 데이터들도 여기 이렇게 맞추면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겠죠. 그리고 합계와 총합계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데이터와 너비를 맞춰서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면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겠죠. 4개 이렇게 선택해서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로 해주고요. 그 다음 맞춤을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정렬을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렀을 때 가운데 맞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다시 눌러서 가운데 맞춤 눌러져 있고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 레이블 그 다음 컨트롤 키 또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그 다음 아래쪽에 총합계 합계 납부 방법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상자에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두 개 썸 미나백 써 있는 거 있죠. 합계와 총합계의 텍스트 상자인데요. 이거는 속성 시트로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실선되어 있는 것을 투명으로 바꿔 놓으세요.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위아래 선이 두 개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각각 선들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번엔 컨트롤에서 선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목록 열고요. 여기 가운데쯤에 선이 있습니다. 산 모양처럼 보이죠. 이걸 클릭해 지정 그 다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페이지 머리글에서 레이블 위쪽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이렇게 한번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서 테두리 두께 가는 선이 아닌 이 포인트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선택 없애면 이렇게 두껍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로 이제 화살표 키 이렇게 살짝 움직이세요. 마우스보단 화살표 키로 움직이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위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키 누르면 복제되죠. 또 키보드로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보기 한번 볼까요? 위아래 이렇게 맞춰졌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합계 아래쪽에도 다시 하면 되겠죠. 납부 방법 바닥글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V 키 붙여 놓으세요. 그 다음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쭉 이동시키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세요. 좌우 위치는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다시 보기에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문 영역에 배경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야 돼요. 속성 시트에서 작업창 보고서가 아니고요. 본문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형식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다른 배경색 해서 배경 1 보다 어둡게 뭐뭐 써 있습니다. 이걸 열어서 여기 옆에 점점점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색 없음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선이 사라져 보이죠? 제휴카드와 합계 써 있는 곳 여기도 배경색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 목록에서 찾으면 어려우니까요. 납부 방법 머리글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룹 머리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여기도 배경을 점점점 버튼 눌러서 색 없음. 그 다음 납부 방법 바닥글 여기도 비어있는 곳 선택. 그 다음 점점점 눌러서 색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위쪽 빼고는 선이 모두 사라졌죠. 조건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 냈고요. 조건의 5번에 sum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sum 함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um 여는 괄호에서 필드 미나100 이걸 불러와서 더하기 하도록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번의 조건부 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미나100 레이블 말고요. 본문 영역에 있는 미나100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쪽에 서식 탭 가서 컨트롤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하세요. 서식 규칙 표시에선 미나100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 선택에선 제일 위쪽에 것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필드 값이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여기에서 바꾸면 되는데요. 조건을 보면 미나100이 5만 이상인 5만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선택해 주고요. 크거나 같으냐 표시는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보다 5만보다 이런 식으로 5만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결과를 볼까요? 보기에서 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이 두 개만 노랑의 굵게 속성 그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닫도록 할게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예 하면 되죠. 이제 6번 작업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버튼 만들지 않았던 거 기억하고 있죠? 제가 이름을 여기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할게요. 뒤에 폼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주세요. 보고서 버튼에 대한 조건은 4번 문제 6번의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 데이터 컨트롤 그룹에 왼쪽에 네 번째 있습니다. 단추라는 것 클릭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클릭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보고서 버튼 만드니까요. 종류를 보고서 작업 선택하면 되고요. 보고서 미리 보기 이걸 클릭해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어떤 보고서를 미리 볼 거냐 저희 만든 거 하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볼 거냐 텍스트로 볼 거냐 저희는 버튼에 텍스트로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만 보이도록 해놓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명령 단추의 이름 커맨드 6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침 눌러주세요. 보고서 크기 작게 만들어졌는데 속성 시트에서 그림처럼 너비와 높이 바꿀 수 있죠. 조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로 너비 2 그리고 높이는 1cm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되었을 때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한번 다시 이제 볼까요? 보고서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6번 마지막 70점이죠. 테이블 2 검침 담당 정보 이걸 가지고서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먼저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테이블에 검침 담당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탭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마법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그룹에 레이블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2번 표준 레이블에서요. 제조업체 여기는 A-1이고요. 제품번호 28315 세로 가로 크기는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미터법 상태에서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글꼴 이름은 도둠이라고 입력하세요. 글꼴 크기 10포인트고요. 글꼴 두께 중간 그 다음 텍스트 상자 목록 열어서 다른 색이라면 검정색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순서대로 나타나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관리번호 그 옆에 검침 담당자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두 개 한 줄에 나타나게 하고요. 이제 옆에 예제 여기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엔 연락처라고 직접 입력을 하고 띄어쓰기 한 칸 콜론 띄어쓰기 한 칸 해놓으세요. 그 다음 왼쪽에 필드에서 연락처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삽입하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 이제 검침일 또 써줘야 되겠죠. 검침일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매월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 놓고요. 역시 또 한 칸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매월 검침일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나타나게, 그래서 세 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조건의 5번에 보면 레이블 출력 순서에 검침 담당자, 이걸 가지고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정렬 기준에 검침 담당자 나타나도록 하고요. 여기에 오름차순 선택하는 건 없죠. 그냥 다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조금 더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 디자인 수정하는 것 선택 마침 눌러주세요. 폼 너비는 필요하다면 키워주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키우지 않아도 돼요. 제일 첫 번째 상자 안쪽에 커서 깜빡이게 해놓고요. 트림이란 함수 저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삭제를 해버리고요. 맨 앞에 이퀄로 시작하는 건 그대로 맞는데요. 대괄호에서 관리번호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필드에 있는 것 데이터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출력하게 해준다는 거고, 띄어쓰기 한 칸에서 AND 표시, 이거는 조건 6번에 리플레이스 함수하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ND 표시를 사용해서 글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번호 뒤에 출력 형태에 보면 한 칸 띄우고 담당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이 안에서 공백 하나 있도록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워주세요. 그 다음 담당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여는 괄호까지는 이렇게 해주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세요. 다시 이제 AND 연산자 한번 또 써주고요. 다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검침 담당자 나타나도록 필드 대괄호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또 한 칸 띄우고요. AND 연산자 써서 글자 이어서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죠. 큰 따옴표에서 이번엔 담당 괄호 열었으니까 실제 담당자 이름 뒤에 닫는 괄호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 님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닫는 괄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테두리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돼야 되죠. 홈으로 가서 굵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상자 또 클릭하고요. 안쪽에 커서 깜빡이게 해 놓으세요. 역시 맨 처음엔 이꼴로 시작하고요. 큰 따옴표 안에 글자가 있어요. 연락처 띄어쓰기 콜론 띄어쓰기에서 이만큼 글자가 출력되게 했죠. 큰 따옴표 안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글자가 이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필드 이름 연락처를 사용을 해서요. 실제 연락처 번호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번호들 보면요. 010 뒤에 4자리 숫자에서 2개의 글자가 샵 표시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6번에 보면요. 연락처에서는 연락처에 별표 아스테리스크 문자를 샵 문자로 치환을 해서 출력 형태에 적용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 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에는 만약에 담당 김만중님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가 이 아스테리스크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이 샵2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앞쪽에 AND 표시까지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뒤에 연락처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리플레이스 이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함수 설명 잠깐 볼게요. 리플레이스 함수는 문자열에서 특정 부분의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형식은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 또는 필드명을 작성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인수엔 find, 그 다음 세 번째 인수에는 replace 인수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 뒤에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인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딱 이만큼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인 find 인수는 찾아서 바꿀 문자열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인수에는 별, 연락처에서 별이라는 문자를 찾아서, 그 다음 세 번째 인수인 replace 인수, 여기에는 find에서 찾은 문자를, 그러니까 이 별 모양 아스테리스크 문자를 어떤 걸로 바꿀 거냐, 샵으로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replace 함수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작성을 해볼까요? replace 한 다음에 여는 괄호하고요. 여기다 연락처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첫 번째 인수 연락처라고 대괄호 안에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 콤마로 인수 바꾸고 두 번째 인수인 find에 해당하는 거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큰 따옴표
아스테리스크 문자, 그 다음 큰 따옴표, 그 다음 콤마에서 다시 이번엔 세 번째 인수 큰 따옴표에서 뭘로 바꾸죠? 샵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고요. 리플레이스 함수 열었으니까 닫는 것까지 꼭 써줘야 되겠죠. 세 번째 상자 여기는 이퀄 한 다음에 출력으로 검침일 콜론 매월 이렇게 나타나고 바로 붙어서 바로 한 칸 띄우고 매월 검침일 실제 데이터 며칠 그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한 줄에 이 데이터가 3개씩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순서 맞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김만중님이고요. 두 번째는 성시경, 세 번째 영계숙, 그 다음 줄에 이나라, 장희빈, 정약용 이렇게 나와 있죠. 출력 형태는 일부만 캡처된 화면이라 저희는 아래쪽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이, 이 간격 이거는 일부러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높이를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글자가 잘려 보인다면 이것도 더 너비를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었죠. 그냥 제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일 저장하고 이거 닫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다시 레이블, 다시 한번 여기서 디자인 보기 가보세요. 저희가 이번엔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렬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아래쪽에 정렬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나타나죠. 여기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걸 바꿔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이라면 파일 모두 저장을 했죠. 그러면 이 파일을 감독한 PC로 전송하고요. 퇴실 전에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종 파일 제출하기 전에 꼭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까 보고서 버튼처럼 나중에 작성하는 것 빼먹지 않도록 꼭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